네, 2022년 5월 1일 이정훈입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남이 쓴 기사를 보게 되는데 경쟁지일지라도 좋은 기사가 있으면 읽어보게 되고 참 잘 썼다, 좋은 취재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월간조선 5월호인가요? 하주희 기자가 쓴 기사인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 뭔 돈으로 샀냐? 그 추궁했던 바로 김선택 회장을 인터뷰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의 청와대 특별위가 뭔지를 이분이 조목조목 저도 몇 차례 설명했던 건데 이분이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제목, 박근혜 잡을 때는 특활비 상납 주장하고 문재인 보호할 때는 특활비 공동 정범 관계라 공개 못하겠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 하 기자가 김선택 회장을 만나서 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다고 보느냐? 하면서 옷값이 상상 초월이기 때문일까요? 하고 물으니까 천만의 말씀. 정부 예산, 이게 특수활동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의전 예산일 수도 있지만 그 예산으로 지원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서로 둘이 문답을 하면서 풀어갑니다. 당시 이 납세자연맹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해라 그럴 때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붙고 1심에서는 대부분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월 6일 날 이런 주장을 했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법으로 공개 못하게 돼 있어 안타깝다. 참 침도 안 바르고 김선택 회장이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궤변이다. 국민을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디에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대중의 무지를 이용해 국민을 속여 면피하겠다는 그런 작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왜 특활비를 공개 못하는 근본 이유가 선명합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이, 즉 다시 말하면 문재인 씨가 공개할 의사가 있으면 당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말고 청와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 김 회장은 청와대 특활비 예산은 181억 원이다. 이거는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뭐 그렇게 또 정책실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181억 원 중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느냐 스스로 묻고 답변합니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20%,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 그죠? 한 200억 잡으면 20%면 40억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140억 정도는 청와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어디에 썼을까요?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정부가 예산을 공개 안 하니까 수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리저리 탐문 수사하듯이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을 위해서 수사하듯이 취재하듯이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 이 경호원이 퇴직하면 퇴직 위로금을 줍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 공무원이 퇴직하면은 퇴직 수당인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연금이 나오는데 그거 왜 추가로 주는 거예요? 이게 경호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서실 직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돈은 누가 주는 건가요? 물으니까 그게 바로 특활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경호실 직원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경호처에 할당된 특활비 예산만 1년에 80억가량 됩니다. 이 청와대 비서실에는 비서실이나 경호처에는 경찰청 또는 뭐 국정원, 뭐 기무사 여러 군데서 나온 사람들, 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봉급 외에 돈을 받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자기 봉급만큼 받습니다. 내 봉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쓰는 직무수당에 따라서 법카 쓰는 거 그건 별도입니다. 아주 봉급처럼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는 또 이렇게 위로금을 받습니다. 이걸 금일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경호처 나오신 분을 자기가 물어보니까 경호처에는 특활비가 대통령이 쓰고 남은 140억 중에서 한 80억 가량이 배정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랬더니 경찰 같은 경우는 근무 끝내고 돌아가거나 군에 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갈 때 위로금 준다고 하면서 주고 또 근무 중에도 또 자기 봉급만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 회장은 이렇게 합니다. 비서관들은 매월 활동비로 500만 원, 때마다 명절 비용 얼마, 전별금, 이게 아까 위로금이죠. 그것도 세금 안 내고 받아갑니다. 네, 이거는 특활비니까 세금은 안 떼죠. 여러분들 뭐 봉급 받으시면 봉급에 세금 가끔씩 다 떼죠. 네, 갑종 근로소득세 네, 많이 띱니다. 참고로 을근세도 있습니다. 을근세는 뭔가 하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또는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을종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건 세금이 굉장히 적어요. 을근세는 적은데 가끔세는 많습니다. 가끔세는 공무원도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이 특활비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안 내고 싹 자기 갖고 가서 가족도 모르니까 자기가 잘 씁니다. 그래서 옷값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김 회장은. 자, 옷값 얘기했을 때 공개하고 사과했으면 별게 안 돼요. 별게 아닐 거다. 근데 이 청와대 특활비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쓴 거는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비서실, 경호실 다 나눠 썼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뭐야? 왜 썼어? 하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들이 붙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박수현 수석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 우리 참모들은 다 공개하고 싶은데 법으로 공개 못하게 됩니다. 법으로 어떤 법이? 하고 김 회장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재판 중에도 그런 게 했던 모양인데 그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알아봤더니 외국에는 특활비는요. 이제 업무 추진비 우리 김혜경 여사가 이제 경기도 예산 가지고 초밥 사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배사무관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던 그 A씨가 다 가짜로 써냈죠. 어디에서 뭘 샀다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누구를 위해 샀다는 거는 가짜로 써냈잖아요. 그 영수증이 즉 경기도 자치감사를 해서 경찰인가 이렇게 이첩돼 있죠. 고발돼 있으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누구누구랑 먹었다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어디에서는 이미 영수 찍혀 식당이 있으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고 김혜경 씨 집에 갖다 줬다가 참말이 되는 거죠. 근데 특활비는 이렇게 사용 내역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냥 영수증 필요 없어요. 그냥 쓰는 자기 용돈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기업, 이 과거 지금까지 정권들이 재벌들이 비자금을 만들어 썼다. 그걸 아주 부패로 때려잡았는데 이 정부 기관에서의 비자금이 특활비였습니다. 저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걸 돈을 나눠줘야만 직원들이 추가로 움직이거든요. 그 봉급만 주고 자기 업무 추진비만 주게 되면 그건 법에 의한 거니까 법에 의한 충성만 하는데 그 이상의 충성, 인간에 대한 충성. 요새 탁현민 씨가 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떻게 하면 물어버릴 거야 그러던데 그런 과잉 충성이 나오는 거는 이 돈 마실 때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주면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그게 덜키면 겁나니까 더 왕왕 짖어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이 김 회장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특활비는 중세시대 성직자들이 영수증도 받지 않고 감사도 없고 마음대로 쓰는 특권 예산인 거랑 똑같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예산이 다른 나라 7개국에는 있습니까? 라고 해야만 그때서야 이게 그런 예산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썼다는 영수증은 냅니다. 근데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아예 마음대로 봉급 네 맘대로 써라처럼 나눠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특수활동비는 정확하게 김 회장이었는데 국정원에서 또는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북한에 누구를 포섭하거나 제3국에 누구를 포섭해서 공작금 줄 때 이거는 영수증 받을 수가 없죠. 이게 특활비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원 직원들도 이 특수활동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기 봉급만큼 받아요. 우리나라 우리 국정원에서의 문제점이었던 거는
대공수사관들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 누군가를 포섭해야 되잖아요. 이 간첩이 노리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는 주사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포섭할 때 영수증 받고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처벌받으니까 못하니까 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공수사비로 써야 되는 특활비를 국내 정보활동을 하고 보안감사를 하고 이 각 기관에 출입하는 기관원 아이오를 또 똑같이 쓰게 해줬어요. 그게 국정원에서 큰 미스입니다. 또 그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간첩 잡는 대공 파트 보다가도 더 위정자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기관이 우대되고, 또 해외 공작 컨셉도 또 특수활동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거 말고 국내 정보 활동하는 사람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 국정원이 문제였던 거죠. 특활비는 사실은 대공수사관들, 해외 공작원들, 해외 하는 그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정치함으로 줘버리는 거죠. 그 짓을 누가 했느냐? 김영삼이란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그의 아들 김현철 씨가 그 당시 기조실장하고 해갖고 그 김영삼 씨가 자기가 당선된 거는 전임자인 노태우 씨가 정치자금을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 정치자금 쓰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돈을 기조실에 안기부에 관리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다 맡기는 건 특활비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특활비를 이용해서 야 이번 우리 총선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지지 얻을지 좋은 여론기관 조사해봐. 조사해서 그거 갖고 공천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였던 거죠. 이걸 없애자고 한 게 누구였느냐? 지금 문재인을 비롯한 현 정권 세력인데 지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걸 까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핑계로, 법을 핑계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김 회장이 밝힌 겁니다. 한번 월간조선 기사를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감사원, 검찰, 우리나라 17개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다 특수활동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습니다. 국세청에도 있고 총리실에도 있고 센 부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힘없는 부서들은 업무 추진비 외에는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특혜가 확산된 거죠. 국정원 해외 공작, 국정원 해외 정보, 국정원 대공수사, 여기에 가야 될 돈. 그 다음에 경찰에도 있고 군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이제 대공수사를 할 때 우리 국정원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지금 보안, 그 다음에 기무사 보안, 이런 팀들도 움직입니다. 그때 여기다가 국정원에서 돈을 자기네 특활비를 내려다 줘요. 그러면 정보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받아갖고 그걸 자기네끼리 또 n분의 1로 나눠 가집니다. 그것도 똑같은 특활비예요. 국정원 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국정원에 충성하면서 자기 조직한테는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꽉 쥐었던 건데 사실은 불법이죠. 법적 근거가 없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 특활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정원이 오는 돈이 더 많았어요. 검찰에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총장 시절에 나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특활비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추미애, 박범계가 있던 법무부가 가져갔던 겁니다. 그건 자기를 또 부인 못해요. 또 거기서 또 장관이 자기 금일봉으로 나눠줍니다. 자기도 썼겠지. 안 썼다 그러겠지만 어차피 근거가 없는 거니까. 사실 이런 데는 그래,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데 수사를 할 때 수사비로서 영수증 없는 거, 예를 들어 뭡니까? 이렇게 딱 뭘 이렇게 함정 수사할 때는 필요하겠죠. 누구를 포섭해서 할 때 포섭 비용 줘야 되는 거 영수증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기관이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받고 있어요. 이런 걸 없애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청와대가 없애면 다 없애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관들도 없애자 할 때 박수만 치고 절대 특히 국회는 안 없애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48년도에 정부를 세워서 지금 몇 년째 왔습니까? 꽤 오래 왔죠. 그 많은 법이 있는데 5년짜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법을 바꿔야 할 수 있는데 못 하잖아요. 법 안 바꾸고 지금 했다가 탈핵 정책 했다가 뭐 김학의 불법으로 그룹입니다. 이게 지금 곤란해서 검수완박법안까지 막 억지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폭탄을 맞을 거라고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청와대 다수가 원하니까 특활비를 공개 안 하는 거야. 단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할 때는 국정원 특활비를 또 청와대에 보냈다. 뭐 그거 갖고 상납했다 해서 박근혜 잡아놓고 전직 국정원장 잡아놓은 데는 하고 자기들 비리가 나올 거지. 지금도 국정원 특활비가 안 간다고 보세요. 한번 캐봐야 됩니다. 국정원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 갖다 주면 주는 거죠. 이때는 공동정방관계니까 몰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 회장이 민노총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 끼친 큰 해악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민노총은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재벌이라고 단정을 해놓고 하는데 재벌이 사회의 부를 많이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맞죠. 근데 이들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만든 주원인이냐? 아니다. 그래도 그들은 물론 그들도 이제 비자금을 만들겠지만은 그 한정이 될 거예요, 법적으로. 그들은 세금을 내면서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힘있는 기구에 있는 공무원들. 아까 17개 부처라고 이분이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낳는 봉급이 자기 찍혀나오는 봉급 많고 있고 또 지금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거기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죠. 그걸 같이 나눠 쓴 사람이 김정주 여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것도 받고 대통령은 퇴임하면 세금 없이 1,400만 원의 월급을 연봉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250만 원 받기도 하지만 7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들 퇴직하니 400만 원, 500만 원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직 중에는 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봉급만큼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불평등이 오는 겁니다.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서비스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공무원이 120만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민노총은 그걸 지적하지 않고 재벌의 문제다. 재벌들은 오히려 세금 내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 없애고 꼭 필요한 부서만 국군정보사, 국군기무사, 국가정보원 또 우리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액계 파트, 검찰의 직수, 중수청, 공수처 수사 파트 청와대도 좀 필요하겠죠. 약간 한정을 정해놓고 그거는 자기네끼리 어디 썼다는 보고를 하고 국민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감사원한테는 진짜 감사원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죠. 특활비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참 이 김 회장이 제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번 월간조선 기사를 보십시오. 제가 경쟁하는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또박또박 나온다는 게 희망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은 엉터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체로 올바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